오늘 정말 깜짝 놀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적정한 공감이란 책을 내고 여러분 찾아뵙게 된 스피치 코치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피치 전문가 이민호 강사님과 함께 연설의 비밀에 대해서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나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반응을 이번에 감동이 안 돼요. 이민호님을 직접 뵌 건 처음인데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이든 제가 방송이든 봤을 때 느낀 점이 저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처음 뵀을 때 모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으시고 또 아이들과 또 되게 자상하게 놀아주는 걸 보면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 뭔가 AIA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호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지 좀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한 단어로 줄이면은 관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 축제 때 꽁트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2,000명의 사람들이 막 재밌게 웃어주고 봐주고 하는 게 좋아서 청소년 극단에 들어갔어요. 극단에 들어가서 해보니까는 이게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고 무대에서 첫 번째 도망을 쳤죠. 두 번째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인디밴드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관심을 받는 걸 또 잊지 못하고. 근데 인디밴드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와, 이 정도 실력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대단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도 안 유명해지는 걸 보고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팀 되게 유명해지더라고요. 누구예요? 10cm의 권정민. 그래서 센 분을 만났네.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저렇게 오랫동안 해야지 잘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때 부족한 걸 많이 느꼈죠. 그럼 그렇게 계속 남 앞에 서다가 내 진짜 재능은 뭘까를 곰곰이 찾아보니 사람들한테 말로써 에너지를 주고 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영어 강사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때 영어 강의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스피치 강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워낙 뵙고 싶은 분도 있었지만 이 적정한 공감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너무 공감하면서 읽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네. 보니까 관종의 삶에서 그 관종들도 그만의 룰이 있다고 하셨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가 얘네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러요. 맨날 봐봐 이러면서 엄청 관심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 나이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이게 다들 바바리안만 모여있으니까는 서로 모두가 이렇게 바바리안이 인정받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줄어드는 애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MBTI 하면서 뭐 E다 I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향적인 교수님도 자기 논문이 몇 번 인용됐는지 그런 거를 또 관심 있어 한대요. 모두가 인정받고 싶구나. 저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는 I예요, 난 E예요 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감받고 싶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닭날개를 좋아하는지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관심 갖고 서로 챙겨주는 게 적정한 공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사람에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FBI에서 실제 이런 방법을 쓴대요. 상대방이 막 인질극 벌이고 할 때 이성을 잃고 있는 그 사람한테 아무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근데 FBI의 협상 전문 어드바이저인 마크 골스톤이라는 사람이 뇌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 요걸 덮고 있는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꺼져버린대요. 너무 우울하다거나 너무 걱정이 많고 극도로 화가 났을 때는 이 두 부분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요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되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땐 이 뇌를 켜줘야 된대요, 이 두 개를. 그 켜주는 방식이 뭔지 봤더니 미러링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읽어주고 같이 너 그런 상황이 있었겠구나 하고 알아주면은 서서히 뇌가 켜지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대요.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이 말한 바는 책 제목이 재밌어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상대방이 뱀으로 바뀌어있는 지금 사람 같지만 사실은 지금 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물론 모르는 사람이라면 피해가면 되지만 뱀 피해가잖아요. 근데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흥분했고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어 보일 때는 뭔가 이성적인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이성적인 걸 스스로 켤 수 있게 도와줘라. 이게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한 예로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난리칠 때 있잖아요. 네네. 너 왜 이랬어 하면서 파충류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미러링을 어떻게 하버드에서 뇌과학을 공부하시는 질 볼트 테일러라는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화가 막 나고 이런 게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데 90초 동안 일어나는 호르몬 축제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짝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게 그 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직장 상사면은 아이고 그러셨군요 뭐 이러기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한테 90초를 좀 주는 거래요. 상황을 좀 바꾸는 거죠. 어디서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좀 얘기를 할 수
수 있을까요? 화난 고객이 있다면? 아니면 과장님 저기 혹시 저 매니저님 좀 곧 오실 건데 같이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상황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를 살짝 내려올 때까지 스스로 티 안 나게. 그래서 예전에 히딩크도 이렇게 심판이 막 화나니까 물 따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물 따서 모습을 살짝 먹으면서 살짝 이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은연중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상사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말트할 때 지역장이나 난리칠 때 약간 이렇게 워워 시키고 밖에 데리고 나오거나 맞아요. 나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자 하면 그렇죠. 대부분 진정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옥상 같은 데서.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러면은 대부분 가라앉더라고. 그렇죠. 잠시 뒤에 얘기할까요? 사실 위에 사람한테는 좀 힘든 상황이 있죠. 근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특히나 다른 사람의 감정도 봐야 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를 알아차리고 우리 5분 뒤에 얘기할까? 이렇게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 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잠시 가는 동안 자기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좀 있으면 아빠 오는데 아빠랑 같이 좀 셋이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장소를 바꿈으로써 조금 더 이성적인 상태로 자기를 이끄는 거죠. 만약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파충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죽었다 생각합니다. 울리고 그냥 내가 미안해 이게 태어나서 잘못했습니다. 일단 요마 그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는 데 열중하는 고집을 센 사람을 만났을 때 경험을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살다 보면 말 많거나 고집 세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거는 열쇠를 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캐나다에 있을 때 집에 열쇠가 잠겨버린 거예요. 방문이 잠겨버렸는데 방문 열쇠는 안에 있고 저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별짓을 해도 이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따보려고 하고 저렇게 따보려고 해도 1시간을 해도 이게 안 따졌었는데 근데 한 영상을 보고 제가 문을 땄어요. 이 영상은 개미 키울 때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개미 안쪽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뭐 개미 왕국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쇠의 구조가 아크릴로 보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머리핀을 가지고 탁탁탁탁탁 하니까 이게 핀 2개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겉에서 보고 이렇게 열려고 하면 안 됐었는데 구조를 알고 나니까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집 센 상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내세울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신념과 생각을 가지시게 됐는지 경험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마치 그 아크릴로 된 열쇠 구조를 보듯이 저분이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면은 요 얘기로 좀 빨리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정치 이야기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몰아붙일 수 그쵸, 있는 그쵸.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은 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의 경험을 듣다 보면은 한편 이해되는 것도 있고 적어도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덜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연이 있었다면 저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사연을 아는 사람이 어떤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가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주장만 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왜 저러지인데 왜인지를 알면 조금은 대화할 확률이 높아지죠. 민호쌤님은 되게 멘탈도 강해 보이시고 아플도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그 아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보면서 좀 네. 공감도 되고 저런 분도 저렇게 아플로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알게 되었는데 좀 네. 어떤 걸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이 악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똑같은 영상인데 어떤 댓글에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했는데 밑에서 똥 싸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가 뭐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관종인데 악플을 받으면 너무 또 마음이 아픈 F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JTBC 말하는 대로 스피치 코치 할 때 가수 김종민 씨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너무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자기도 악플을 많이 받아봤는데 똑같은 악플이 없더래요. 크게 2-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오늘 내가 그 앞에 있어서 나한테 욕을 한 거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욕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될 악플이래요. 그냥 마음속에 구분을 좀 하기 시작을 했죠. 마치 거기 있었으니까 욕먹은 거라는. 그쵸. 그러니까 걔가 짖는데 내가 거기 있었는데 걔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걔가 짖은 거다라고 구분을 했대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쵸. 그 사람을 뭐 개소리라고 치부하자는 아니고 그냥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좋아하는
나쁜 사람인데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 있는 게 있더래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싫은 사람도 있더래요. 그냥 이거는 정말 인연이 아닌 거라고 구분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접수받고 있었는데 내가 좀 구분해서 적어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게 됐어요. 민옥사님 내용들 보면 말하기나 뭐 영어 이런 강의들인데 악플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가다가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한테 예전에 군대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닮았어. 그러면 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맞아. 자기가 좀 아픔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선가 탁 했을 때 그 충격이 또 같이 오기도 하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처럼 이렇게 탁 걸릴 때가 있어서 이게 사람이 화를 내거나 악플을 쓰는 데는 또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번 악플 쓰신 분한테 진짜 정중하게 죄송한데 대화를 한 번만 해볼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진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정중하게 얘기하니까는 정중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만났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러한 뜻으로 영상을 찍었던 건데 너무 이렇게 쌍욕을 써주셔가지고 약간 놀라기도 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죠, 진짜로. 그랬더니 예전에 자기한테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과 함께 확 좀 쏟아붓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대화 잘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대화를 해보면 서로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건데 확 불붙을 때가 있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도 또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너무 마음 쓸 필요는 없구나. 저는 그래도 그 만나러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진짜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를 정말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왜를 물어보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걸 책에서만 읽었으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진짜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정말 본인의 이유로 화가 날 수도 있구나. 그게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인과관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고 악플을 달았으면 나는 이 사람한테 악플 달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고통받았는데 불교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인연과라고 하더라고요. 인연과가 뭔지 봤더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불씨를 떨어뜨려도 아스팔트에 하면 불이 안 붙는 건데 목화 솜이 있는데 붙으면 불이 쫙 붙는 것처럼 이 사람이 욕했다고 해서 내가 욕먹을 짓을 했다라고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그 사람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이분도 무슨 얘기는 안 나눠봤지만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 80%가 안 좋은 피드백을 준다. 그러면은 그건 제 잘못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이분이 그러신다? 이런 거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나를 괴롭히지는 말고 이분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